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포핸드 스윙과 백핸드 스윙을 모두 다 하셨다면 이제 경기를 할 준비는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를 하려면 경기에 대한 규칙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경기 규칙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쿼시 코트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코트에, 하얀색 코트에 라인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 라인들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자, 먼저 이 옆쪽 벽부터 보면 사선으로 빨간 라인이 가운데 한 군데 가 있죠. 그 라인을 따라서 앞벽에 직선으로 가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옆벽에 사선으로 가 있고, 뒷벽에는 유리벽으로 되어 있으면서 윗공간에 선이 없이 그냥 윗공간이 이렇게 커져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라인이 뭐냐? 이 라인은 스쿼시에서 아웃을 뜻하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스쿼시는 사면이 막혀 있고 천정도 있지만 이 옆에 있는 라인과 천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아웃이에요. 조건이 없이 이 라인에 맞거나 바깥쪽에 나가면 어떠한 경우에도 스쿼시 경기를 진행하는 동안은 아웃으로 처리가 됩니다. 또 하나 조건 없이 아웃이 되는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은 여기 밑에 바닥으로부터 0.48cm, 지금은 이제 그 선수들 규정이 조금 바뀌어서 0.43m죠. 네, 센치가 아니라 미터죠. 그 미터로 되어 있는 이 팀보드 라인도 스쿼시 경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동안 무조건 아웃에 해당하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아웃 라인과 맨 밑에 있는 팀보드 라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아웃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해요. 저기에는 절대로 맞추면 안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조건 라인이 아니라 조건이 있는 가변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은 어떤 라인이냐면 지금 팀보드 라인과 맨 위에 있는 아웃 라인 보다는 뭐 팀보드 라인에 조금 더 가까운 저 중앙에 라인이 있는데 저 라인의 명칭은 서비스 라인이에요. 말 그대로 서비스 넣을 때만 저 라인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서비스 넣을 때만 네트 역할을 해서 서비스 라인과 아웃 라인의 중간 부분을 맞춰서 상대방 코트 안에 넣어주면 되는데 그 라인과 같이 서비스 넣을 때만 사용되는 가변 라인이 바닥에 있는 라인입니다. 바닥에. 네. 하프 라인과 숏 라인으로 되어 있는 이 T자 라인과 그 다음에 1.6m, 1.6m 되어 있는 이 서비스 박스. 여기에 있는 라인들도 마찬가지로 서비스 넣을 때만 사용을 합니다. 제가 서비스를 설명드릴 때 말했던 것처럼 서비스를 넣을 때 이 박스 안에 두 발 혹은 꼭 한 발이 라인에 닿지 않는 상태에서 박스 안에 있어야 되고 공을 위쪽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던져서 아까 말씀드렸죠? 서비스 라인 위로 맞춰서 상대방 이렇게 코트 안으로 서비스를 넣으면서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서비스를 딱 넣은 순간부터 바닥에 있는 모든 라인, 서비스 박스, 하프 라인, 숏 라인, 그 다음에 앞벽에 있는 가운데 있는 서비스 라인이 모두 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 리시버부터는 맨 위에 있는 아웃 라인, 아까 설명드렸죠? 옆에 있는 사선, 뒤에 터져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팀보드 라인만 맞지 않는 선에서 원 바운스나 노 바운스로 상대방과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공을 치게 되면 스쿼시 경기는 계속 진행되고 유효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한 선수가 공을 투바운스 시켰다던가 헛스윙으로 해서 공을 못 맞췄다던가 하는 경우에 상대방한테 득점이 인정되는데 스쿼시에서 득점 방식은 어드밴테이지 룰이 아닌 랠리 스코어링 시스템을 써요. 이 랠리 스코어링 시스템이 뭐냐? 서비스를 갖고 있던 갖고 있지 않던 그 랠리에서 이기면 무조건 득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득점을 해서 11점에 먼저 도달을 하게 되면 경기가 종료가 돼요.
이 11점은 5전 3선승제로 보편적으로 선수들 경기에서는 이루어지고 그 다음엔 그 대회를 조직하는 대회에는 개최자에 따라서 3전 2선승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동호인 대회 같은 경우 인원이 너무 많아서 한 경기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1점에 먼저 도달하면 그 게임을 이기게 되는데 이때 10대 10에 도달하면 어떤 스포츠는 뭐 듀스라고 얘기하는 스포츠도 있고 어떤 스포츠는 뭐 세팅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스쿼시는 현재 이 10대 10이 되면 타이브레이크 시스템을 써서 연속으로 2점을 먼저 득점하는 선수, 즉 10대 10이 되면 12대 10에서 경기가 끝난다던가 11대 13에서 경기가 끝난다던가 이렇게 2점의 차이를 내어야만 경기가 종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스코어 시스템이기도 하고요.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경기가 진행됐을 때 그러면 서비스는 어떻게 처음 시작하느냐? 두 선수가 처음에 경기를 시작할 때 첫 번째 서비스는 뭐 축구 같은 경우에는 동전을 던져서 뭐 헤드냐 테일이냐, 농구 같은 경우는 공을 던져서 점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스쿼시는 라켓의 스핀으로 결정을 합니다. 라켓의 그 제조사마다 그 마크를 뒤에다 만들어서 지금처럼 보이시죠? 이 회사 마크는 이렇게 삼선이 그어져 있는 건데 위아래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표시가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밑으로 되어 있으면 이게 업이고 요렇게 되면 업이고 요렇게 되면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라켓을 돌려서 두 선수가 업이냐 다운이냐를 가려서 이렇게 돼 있는 경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예, 마크가 밑쪽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다운입니다. 그래서 다운을 선택한 선수가 먼저 서비스권을 가져요. 그러면 먼저 서비스권을 가진 선수는 코트를 아까 여러분들을 바닥에 있는 라인을 설명해 주면서 두 개의 서비스 박스가 있죠. 이 박스 중에 어느 박스를 할 건지를 서비스를 처음 가져간 사람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른손잡이니까 이쪽 박스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이쪽 박스로 서비스를 먼저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아까에 맞는 조건에 서비스 조건에 두 발이 다 들어가 있거나 한 발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서비스 라인 위와 아웃라인 중간 부분을 맞춰서 상대방 코트에 넣어주면 상대 선수가 이 공을 받아치면서 랠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공을 받아칠 때 서비스는 지금처럼 앞벽을 다이렉트로 무조건 먼저 맞춰줘야 하지만 리턴하는 선수는 그 공을 어느 벽을 먼저 맞추든지 상관없어요. 즉 공이 이렇게 서비스 돼서 이쪽으로 오면 옆벽을 먼저 맞춰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만약에 공이 길어서 이렇게 넘어왔다면 뒷벽을 먼저 맞춰서 이렇게 앞벽으로 보내줘도 무방합니다. 스쿼시는 아웃라인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어떤 벽을 먼저 맞춰도 상관없어요. 단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는 무조건 앞벽부터 맞춰야 됩니다.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리시버의 리턴,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샷은 어디를 맞추든 상관없어요. 다만 그 공이 무조건 앞벽에 도달을 한 후에 상대방이 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옆벽을 먼저 치고 싶어서 쳤는데 이 공이 이렇게 앞벽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거는 실점으로 인정이 돼요. 마찬가지로 뒷벽을 쳤는데 그 공이 앞벽에 다이렉트로 가지 않고 바닥에 맞고 앞벽에 들어간다면 그 랠리를 그 볼을 친 선수는 잃게 됩니다. 무조건 앞벽이 기준벽이기 때문에 어느 벽을 먼저 맞추든 앞벽을 맞춰야 돼요. 그 규정만 준수된다면 경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서비스를 한쪽 코트에서 넣어서 그러면 어떤 선수가 이겼어요. 만약에 서비스를 갖고 있던 선수가 그 랠리에서 이기면 당연히 득점을 하고 저는 아까 처음에 이쪽 코트에서 먼저 서비스를 넣었죠. 근데 제가 퉁탕퉁탕 상대방과 경기를 해서 이겼어요. 득점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다음 두 번째 1대 0에서 서비스는 반대쪽 코트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또 여기서 서비스를 성공시켜서 서로 퉁탕퉁탕 랠리를 하다가 제가 또 이겼다면 반드시 그 다음 서비스는 반대 코트로 넘어가서 서비스를 넣어야 돼요. 이렇듯 서비스권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득점하는 경우에는 코트를 번갈아 가면서 공평하게 서비스를 넣어야 되고, 만약에 제가 서비스를 넣어서 퉁탕퉁탕 하다가 제가 졌다. 마찬가지로 랠리 스코어링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득점이 넘어간과 동시에 상대방이 서비스권을 갖게 되는 서비스권자가 돼요. 그러면 제가 선택했던 것처럼 양쪽 코트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코트에서 먼저 서비스를 넣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를 넣어서 경기를 진행하다가 또 제가 이기게 되면 제가 서비스권자가 되면서 득점을 하고 서비스권자가 되면서 두 코트 중에 어떤 코트를 선택해서 박스를 선택해서 서비스를 넣어요. 즉 쉽게 간단히 줄이면 서비스권을 경기 중이든 처음이든 리시버에서 서비스권자가 되거나 처음 서비스권자가 되면 박스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권자에서 지속적으로 득점하는 경우는 코트를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서비스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세부적인 룰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 번에 너무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